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 사인을 내보냈고, 2차 편입의 기준은 프로그램 수급하고 나머지 부분들 좀 더 보면서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그 캔들 교육을 받고 있는 기준이니까, 4대 천왕 캔들의 매수 또 손절 이 구간들을 마저 다 배우시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전체가 매우 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요자락의 갭에 대한 부분까지 또 형성이 돼 있어요. 갭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갭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기준이 잡히는데 뭐 1차적인 그 부분의 목표 주가까지 아직 그 먼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요 기준에서 장악형의 기준이 하나 있었고요. 그죠? 4대 천원 캔들의 상승 장악형의 기준. 그 다음에 바로 미끄러졌지만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캔들의 패턴 기준에서는 뭐 매우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신호가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의 설정 범위는 샛별형의 기준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에서 포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샛별형의 기준,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갭에 대한 범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파 갭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파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놓고 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그래서 일단 요자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4,600원 플러스 해주면 61,5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61,500원 기준으로 위에 좀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캔들의 범위, 갭에 대한 범위까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신뢰도 부분이 어느 정도냐 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 범위를 잡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또 거기다가 이제 성장주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뭐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뭐 어찌됐든 프리미엄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검증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수급도 뭐 단기 수급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확대해서 할 상황이 되지는 않거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볼 건데 거래 대금, 거래량 소나 모멘텀 차트 이 정도만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의 고점이 이제 몸통 기준에서 시초가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 이제 이렇게 설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6,700원 뭐 이 정도 범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장악형 요 라인에 대한 의미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그다음 뭐 사상치 대치 신고가 요 부분이 이제 신뢰도가 있느냐의 기준에 우리는 왜 못 따라 붙었느냐의 기준에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이제 요자락의 글쎄요. 상승 탄력의 기준에 따라 붙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들여다본다. 뭐 가장 이 위치가 좋았을 위치가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우리 위치에서는 이제 이 정도 범위에 눈높이를 좀 낮춰서 2천억이 아닌 이제 1,000억의 기준을 설정해서 계속 봤었더라면 뭐 요자락에서부터 다 15일 요 날짜부터 채표령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요 흐름들 전부 그래서 뭐 사실상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한번 다시 따져보죠. 일단은 여기가 제일 아깝긴 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요 위치가 샛별형의 기준에 꺾임도 나왔었고 거래도 5MA, 20MA 1000억을 넘겼고 그런 그 흐름을 왜 놓쳤는지 선입견이 저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안에서 로봇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몰빵에서 나는 뭐 깡통 찼다 뭐 이런 분까지 계시다 보니 선입견 두산 로보틱스 신규주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선입견이 일부 있었던 것인지 어찌됐든 자 캔들 기준에서는 이제 요 정도 범위가 되는데 요때는 초록색으로 좀 그림을 그려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죠?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샛별형의 기준은 5MA, 20MA 거래를 넘기지 못했지만은 사실상 이 범위가 이제 이 앞에 신규 상장할 때 이제 거래가 원체 많아서 잘 안 들여다 보일 뿐이지 나쁘지 않은 위치로 해석이 돼요. 좀 전에 보니까 뭐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보는 부분은 이제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자. 그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여기다 쓰죠. 뭐 여기다 써서 61,500원 정도의 기준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이 내일 하루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상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르고 조금 전에 이제 캔들 잘랐던 부분을 다시 자를게요. 갭에 대한 부분 없이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일단은 어찌됐건 놓고 본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 컨센서스 다시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고 조금 전에 기준처럼 요 자락만 당겨서 요 흐름도 다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캔들만 잘라서 자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상승 뭐 잉태 확인형이 됐든 장악 확인형이 됐든 그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요 자락에서 이제 샛별형이 떴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중간에 뭐 꼬리 달려 내려왔던 부분에 음봉이라고 치더라도 들렸기 때문에 캔들 패턴 상으로는 지금까지 추세 추이를 가져갈 수 있었던 범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반도체 쪽의 소부장도 다시 움직임이 나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됐나요? 뭐 교육용으로는 저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방송 원고 일부 시간대는 뭐 위에 거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굉장히 뭐 휘황찬란하죠. 주봉의 기준에서도 뭐 떨어지죠.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또 사실상의 이게 교수형일까라는 기준에 망치형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주봉의 기준에서 크게 뭐 무리 없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자락의 위치를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기서도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앞에 일봉에서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거래량 부분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제 20개가 안 되니까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글쎄요 이 수급이 지난 10월 27일 이후에 뭐 얼마나 될까요? 이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긴 한데 6,500만 주짜리의 기준에서
뭐 사실상 여기서부터 15만 주, 13만 주, 11월 8일 얼마나 될까요? 17일까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76만 주면 뭐 1%,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통 물량이 없더라도 저 빼고 요 기준인데, 거래량 부분은 이제 앞전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량에서는 뭐 하루에 주간 단위에 2천만 주씩은 터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만 주는 터져줘야 이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악형, 장악 확인형보다 뭐 캔들 2개 가지고도 이제 별 3개인 장악형.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교수형으로 볼 거냐 망치로 볼 거냐 했을 때 뭐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망치가 된 거죠. 교수형의 기준은 갭이 이제 좀 크게 나오고 뻗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음봉 떨어졌다가 돌리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망치형으로 인식을 잡더라도 그 월봉까지는 캔들이 2개여서 의미가 없고, 주봉 정도까지는 추세 추이가 매우 뭐 뚜렷하다. 요 기준에 마찬가지로 거래 부분이 충분히 수반되어진다면,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요 거래가 터진다면 이제 거래 대금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철저히 뭐 기계적으로만 대처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보도 자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보고서 기준 좀 잘라서 올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펀더멘탈적인 부분 다시 보시죠. 뭐 성장성이야, 뭐 로봇 관련주 성장성이야, 뭐 다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에 대한 그 흐름 범위에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쭉 진행돼 왔던 흐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쭉 올려드릴게요. 주르륵 다. 그렇게 하고 셋, 4장, 5장, 6장, 7장. 자, 뭐냐면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흐름이 오늘까지의 흐름으로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은 뭐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변동이 나올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고, 이점 편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잡을 겁니다. 분봉도 좀 이따 한번 잘라서 이제 같이 들여다볼 거고 잡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이고, LG화학도 고점에서 좀 미끄러졌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46,550원에 V1000에 15일입니다. 이게 15일. 그리고 15일 날 기준에 이제 마감 무렵에 46,750원. 그러니까 맨 처음 포착된 게 46,550원. 46,750원.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빼죠. 뭐 750원이나 뭐 600원이나 뭐. 그래서 메뉴에 거 빼고. 메뉴에 거 빼고. 그러면 15일자에 한 장, 장 마감 무렵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16일자 기준에서 2시 기준에 49,500원. 이것도 그 앞에 검색기는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이제 캡처를 늦게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54,000원까지 해서 역시나 이제 3시 넘어서의 기준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이 이 20일입니다. 이제 오늘 기준에서인데 54,000원, 또 54,5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기 기준에서는 이제 53,000원대에서부터 진입 신호가 포착이 돼서 형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기준에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흐름이 검색기에 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지금 뭐 해석할 수 있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미끄러져 있어서, 미끄러져 있어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13시 기준 설정 범위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V10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미끄러지네요. 55,800원까지 600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탈돼 있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시 되돌리면서 다시 포착이 되는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잡아서 대처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피곤함이 이제 설정돼 있죠. 또 오늘 22만 주, 21만 주, 20만 8천 주,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올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수급이 정체된 상태에서 거래량도 정체된 상태에서 눌림 폭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이 한 30만 주까지 들어온다.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든 프로그램이 이제 30만 주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2차 편입. 그리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더라도 되돌리는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4% 정도 밀려 있잖아요. 1.5 정도 되돌리면 직전 저점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바닥을 찍고 돌릴 때 1.5%.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맴돈다. 맴도는데 수급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30만 주까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봅니다. 계속 수급이 치고 들어올리면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이 지금 21만 7천 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기준 잡을 거냐 아니면 바닥 인식 잡고 1.5를 돌렸을 때 그러면 이제 가격 기준에 1.5면은 700원, 5만 6천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 5만 6천 원 조금 넘기면 5만 6천 원.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매수의 기준을 지금 문자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뭐 보도자료 나온 거를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죠. 보도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산 바켓 로보틱스 전동화 AI 기술력 인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뚜렷하게 특별한 그 이슈 범위는 별도로 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상수상했다 이걸 가지고 뭐 주가가 이렇게까지 뭐 들어 올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가 조금 전에 20만 8천 주에서 11,000 주 더 들어와 있거든요.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의 흐름으로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5분봉 뭐 1분봉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촘촘하니까 5분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5분봉 기준에 지금 이제 4분 20초니까 40초 동안에 뭐 얼마큼 거래를 수반할지는 뭐 들여다 봐야죠. 그리고 대략 한 40만 주 기준이라고 잡고 7428 30만 주 5분봉 기준에 30만 주씩은 터져줘야죠. 요게 만약에 오늘 그 꼬리가 확 달리고 내려온다, 굉장히 크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정점 인식이 잡혀요. 거래 터트리고 고점에서 꼬리 달고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따라붙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밀리는 과정 속에 수급은 더 들어온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는 거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3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20만 주. 그 다음에 2시 넘어서 3시, 뭐 2시 반 이후 기준에서는 5MA, 20MA, 15만 주 정도까지도 다운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실려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의 1.5% 그러면 대략 5만 6천 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6천 원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는 재차 편입 설정 범위로 잡는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의 장악형의 기준, 그 다음에 뭐 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런 그 흐름들이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무게감을 실어갈 수 있는 위치로 편입 무게감을 실어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56,000원 정도면은 이제 추가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IT 쪽에 지금 가격 반발력도 뭐 만만치 않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그러면 이제 향후에 또 교육을 받겠지만은 요 절반 라인이 훼손이 되면은 일단은 손절이에요. 근데 요 폭이 좁잖아요. 5분봉이잖아요. 5분봉이라서 이 폭이 만약에 좁은 그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오히려 수급 놓고 보면서 추가 편입의 기준점 설정할 수 있는 위치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멘텀 매직 시그널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놓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흐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고, 요게 이제 돌려질 수 있느냐의 기준, 꺾임, 크로스, 그다음에 영선 위쪽에 이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민감해요. 이렇게 가파르게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다가 뉘어져 버리면 바로 매도 신호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후에 이평 교육 받으시고 나서 나도 대처할 거야, 그렇게 대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은 뭐 무리 없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를 뜨고요. 분봉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 라인을 넘기고 고점을 넘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겠다. 그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점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56,100원의 흐름이 형성이 돼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1.5%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추가 편입의 설정 범위를 56,000원에 가지고 간다. 그래서 1% 비중 유지, 그리고 1% 추가, 2% 편입, 그 다음에 신규 편입자는 현재 기준의 2% 편입. 신규 편입자 2% 편입. 수급 범위는 23만 1,000원까지 올라와 있고, 뭐 충분히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해석해드린 흐름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 뭐 늦게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봉의 설정 범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5분봉의 기준. 그래서 뭐 너무 공격적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주가에서도 우리는 그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놨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 최대 10%, 15%까지 따라 붙는다. 그 부분을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흐름이 상한가를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2차전지 전체적인 뭐 흐름이 연동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안 따라붙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가 검색에 뜨지 않는 거는 일단 어찌됐든 검색에 뜨지 않는 거는 상장 일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뜨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들여다봤어도 과연 저것을 매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의 순간 빵 갭상승 15%의 흐름에서부터 출발. 오, 대단합니다. 평상시에 조금 수익을 확정 지어 놓고 좀 여유로움이 있고 했다라면은 뭐 차분하게 들여다 봤으려나요? 일단 뭐 우리의 기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일 정도에 한번 뭐 들여다 보는 걸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머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은 왜 움직인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뭐 누구에 의해서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뭐 장마감 이후에 추정치 수급도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2차전지 기준에서는 LG화학, 그 다음에 IT 쪽의 흐름이 지금 뭐 잘 다 변동 다 줄여놨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13만 1,800원인데 그 이상 변동성이 확장되면은 다시 편입의 설정 범위를 당연히 잡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병행해서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의 기준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 이끌어가는 쪽을 놓고 보는 게 옳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신규주라서 컨센서스 부분이 이제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여전히 적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컨센서스 같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부담스럽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24만 주 들어와 있는데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는 뭐 ETF 로봇 관련주 쪽 AI 쪽의 ETF 상품에 판매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서 그 ETF 상품에 대해서 소부장 쪽의 ETF 상품이 이제 내일 상장되는데 그 영향이 있나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영향 없어요. 긍정적인 그 흐름의 기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놓고 봐야 될까요? 규모 자체가 소부장의 주가를 견인할 만큼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ETF 상품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놓고 보겠다.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금 떠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 로보틱스 기준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있지만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놓고 본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또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가격대에 15일 날부터 편입이 되셨다면 46,000원대. 그럼 지금 얼마예요? 56,000원대니까 15일 날 편입되고 16, 17, 그다음에 3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 범위.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54,500원 6%에 포착이 되고 12%까지의 폭등.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캡처가 이때 된 거고 53,000원대에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함께 놓고 보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인 화면 요 순서 바꿔주세요. 얘를 1번, 그리고 2번, 지금 1번에 있는 거를 3번, 유튜브 4번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주식 1번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 내시고, 수익의 기준은 별거 없어요. 주력주에서 우리 주력은 뭐예요? IT 60%, 그 다음에 자동차 25%, 그 다음에 LG화학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100%의 주력 비중이고, 별도로 이제 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뭐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설정 범위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글쎄 뭐 따라붙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정도 기준에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수준에서 설정을 잡고 들어가봐야 교육용 2%. 얘도 추이 추세 조금 더 확인하고 나머지 대처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뭐 수익 내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이제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쪽은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 이후에 추후에 이제 좀 비중에 대해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비중 범위, 또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하는 쪽에 대한 비중 범위,